그냥 이 정도만. 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이 익숙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익숙해지면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어. 자꾸 부호 맨날 헷갈려 하니까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되니까. 내가 지금 이거 왜 쓴 거냐면, 나 곱셈공식 변형이 아직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애들 깔라고 쓰는 거거든. 진짜 난 이제 혼나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곱셈공식 변형이 안 되는 건 진짜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곱셈공식 변형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 외우지 말라 그래. 외우지 마. 그냥 구구단처럼 많이 하면 익숙해진다고 얘기해. 근데 지금도 이게 안 된다는 건 익숙해질 만큼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 저기 사실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을 만큼 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당장 소매싱만 해도 소매싱에 적어 쓰는 문제 얼마나 나올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진도 나갔는데 거기까지 못해도 한 100문제는 안 되겠지만 적어 쓰는 100문제 되지 않을까? 나 될 것 같은데 100문제? 그것만 해도 100문제인데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건 의지가 없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이게 머리의 영역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면 저거라도 쓰고 나라면 100번이라도 쓰겠어. 100번이라도 써서 하자고. 봅시다. 자, 28번에 세타가 2분의 3파이랑 2파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범위를 줬다. 혹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줬다. 뭐 때문에 준 거야? 무조건 부호 때문에 준 거야. 이거 인지해야 돼. 우리 한번 생각해봐. 한 번만 생각해봐. 사인 세타가 뿔마 2분의 1일 수 있을까? 어떤 값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거나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줄 거야. 부호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맨날 분수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니? 통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분모는 둘이 곱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네. 분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올라오니까 2가 되겠지. 얘가 지금 32라는 거다. 이렇게 32라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뭐랑 똑같니? 얘 뭐랑 똑같지? 이래서 우리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위에다가 두 개는 쓰고 가자라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게 나왔을 때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지만 뭐도 많이 쓰냐면 사인 제곱 세타 오른쪽으로 넘겨볼까?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뭐랑 똑같아?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아. 그래서 제곱을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고. 반대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다. 그래서 넘기고 32 넘기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16분의 1이라는 거네.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16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지? 뿔마 4분의 1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지. 부호를 항상 결정할 수 있게 줄 거야. 2분의 3파에서 2파이 사이라는 건 몇 사분면? 4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거네.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다. 하나만 해보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나왔거든. 사인 탄젠트 얼마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얼마야?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얼마지?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 거야?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항상 정의만 쓰자고. 삼각함수 정의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래. 얘가 얼마라는 거야? 4고 1이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 나오는 거 맞니? 얘 얼마? 루트 15가 되겠다. 그럼 끝났네.
사인 세타 얼마? 4분의 루트 15인데 항상 부호 몇 사분면? 4사분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탄젠트 세타 얼마? 밑변분의 높이. 근데 4사분면 부호 얼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값 하나가 구해지는 순간 나머지 값 쭈루룩 나오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만큼 위대한 정리인 거잖아.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 진도 나갈 때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줄 거거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게 얼만큼 중요하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활용할 때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에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래. 이거 딱 보자마자 빨리 2, 4분면의 각이구나.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 양수, 코사인, 탄젠트, 음수 요거 이제 마음속으로 빨리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그럼 지금 2탄젠트 제곱 세타 6탄젠트 세타 플러스 2가 0이래. 자, 우리가 탄젠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탄젠트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겠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순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 그려서 사인 코사인이 해결이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건 안타까운 경우지. 그럼 결국은 뭘 쓰게 될 거냐면 그냥 100%야. 100%. 탄젠트 세타 빨리 없앨 거라고. 탄젠트 세타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우리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없애버릴 거라고. 이렇게 빨리 없애버릴까? 결국 탄젠트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탄젠트를 살려가지고 갈 건지, 탄젠트를 없애버리고 갈 건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지금 얘는 뭐가 힌트냐면 얘가 힌트야.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힌트긴 한데 둘이 같다는 게 힌트거든. 한번 써볼게. 자, 탄젠트를 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봅시다.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2배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는 게 사인 세타 2개 곱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야. 사실 제일 좋은 건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제곱을 붙이면 제일 좋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뭐랑 헷갈려? 이게 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지. 사인의 세타 제곱의 사인 값인지 헷갈린다고. 이런 걸 수학자들이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을 어디다 넣은 거야? 세타 안에다 집어넣은 거야. 가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들이 말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왜 안에다가 집어넣는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6배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2는 0이야.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문제 풀 때 통일시키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너네한테도 내가 맨날 이렇게 최면 걸듯이 빌드업을 하는데 선생님은 뭘 싫어한다고? 난 분수 진짜 싫어해. 분수 너무 혐오한다고. 없애고 싶어. 뭐 하고 싶니? 등식이잖아. 등식이니까 양변을 내 마음대로 막 곱할 수 있잖아. 뭐 하고 싶어?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고 싶다고. 분모를 아예 날려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니까 하나 없어지고 하나는 곱해지니까 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지니까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0이 되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이게 힌트라고. 숫자가 같잖아. 얘를 날릴 수 있게 문제를 준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야? 1이잖아. 사인 제곱 세타 2개, 코사인 제곱 세타 2개,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라고.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바뀌어? 6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가 0이니까 넘길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이게 삼각함수 문제가 곱셈공식 변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이야? 제곱의 합이 얼마야?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고.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어? 요거 구하고 싶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들면 되지. 그래 내가 써놓은 거야. 저기다가 못 쓰면 되겠어. 선생님 이제부터 사인 코사인 이렇게 줄여 써도 되니? 이렇게 줄여도 안 헷갈리지? 이렇게 쓸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놈의 제곱이 뭐랑 똑같아?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곱한 거 2개 뺀 거랑 똑같네. 이렇게. 난 지금 이거 구하고 싶어.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며.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5가 나왔어.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지. 한 번에 쓰게 그냥.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이거 줬다고.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야. 그럼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건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겠네.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5, 3분의 루트 15가 답이 되겠다. 곱셈공식 변형 활용 잘 할 줄 알아야 돼. 삼각함수 문제는 요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을 잘 공부했는지 너무너무 묻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테스트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도와줄 거야. 나 안 도와줘. 곱셈공식 변형 문제는 그냥 본인이 해결해야 돼. 30번 봅시다. 30번.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13일 때 저놈의 값을 구해달래. 얘도 이제 고민이 돼야 돼. 탄젠트를 그대로 쓸 건지 사인 코사인을 바꿔서 할 건지. 사실 뭘 해도 답은 나오거든. 뭘 해도 답은 나오는데 바꿔서 해볼게. 자,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거든.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가 되니? 이거 역수지. 그러니까 뭐가 돼?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지.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굳이 쓰는 이유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바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썼으면 좋겠어. 문제가 자주 나와서. 그럼 지금 4탄젠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배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바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으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저거 구하라는 거네. 그럼 또 뭐야? 통분해야겠지. 자, 4로 우선 묶을게. 4로 묶고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야. 코사인 4제곱이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은 얘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니? 사인 먼저 쓸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곱하기 알면 제곱 처리하면 되겠다. 얘는 이거 곱셈공식 변형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제곱하면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이 나오지. 걔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못 빼면 돼? 2배에 둘이 곱한 거. 2배에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도 바로 이렇게 처리할게. 이거 빼주면 되겠지. 다른 문제들이랑 다르게, 다른 곱셈공식 변형 문제랑 다르게 코사인 사인에서는 4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 왜냐면 이게 너무 쉽잖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야?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편하다고. 결국은 뭐만 찾으면 돼? 곱하기만 찾으면 되겠다. 문제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13이라고 줬어. 그럼 또 제곱의 합이 1이다 쓰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쓸게. 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변형식 잘 안 써. 얘가 이렇게 되잖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 3분의 루트 13이래. 제곱하면 9분의 13은
제곱의 합 1 더하기 2배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럼 얘가 9분의 4가 되면 되니까 9분의 2 이렇게 되겠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9분의 2네. 그래서 여기 9분의 2 집어넣고 여기다가 9분의 2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 그냥 하자. 할게. 81분의 4 앞에 있고 제곱하면 81분의 4지. 분의 1 마이너스 81분의 4 곱하기 2니까 8인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81분의 81이잖아. 번분수잖아. 번분수. 번분수다 너네. 번분수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니? 번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한 거 맞니? 이렇게 지우면 되지. 얘도 지워지네. 그래서 81 빼기 8 73이 답이겠다. 번분수에서 이렇게 있으면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고 분자끼리 약분 가능해. 왜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거 쓰면서 해야지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쓰면서 합시다. 다음 31번. 31번 좀 치사한 문제거든? 치사한 문제인데 내신에 쪼잔한 문제로 잘 나와서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문제에서 사인 10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10제곱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하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는 문제일까? 너네 A 10제곱 더하기 B의 10제곱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때 하긴 했어. 1학년 때 하긴 했는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행동 중에 하나잖아. 그럼 우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혹시라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집어넣는 게 베스트겠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 못 구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럼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1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뭘 구하려고 하면 되냐면 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합을 구하려고 해봐봐. 그럼 얘가 구해지면 되게 쉽게 연립할 수 있잖아. 우리는 저거 쓰면 되지. 곱셈의 변형. 합과 차에 대한 변형식 있잖아. 자,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은 제곱에서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면 되지. 그럼 내가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얘 구하면 되겠다. 그럼 뭐 쓰면 되겠어? 그냥 이거 쓸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거 쓰면 바로 나오겠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1에 제곱하면 2는 1 빼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다. 그럼 넘기면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이거 맞아? 계산 뭐 이상한데? 뭐야? 뭐가 이상해? 왜 이 말이 안 되잖아. 나 뭐 잘못했니? 또 뭔가 또 귀신에 홀린 것 같네. 뺀 게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빼기 둘이 곱한 거 맞잖아. 그럼 얘가 1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않아? 나 또 뭐에 홀렸어? 맞지 않아? 마이너스 2분의 1. 아, 플러스 2. 아, 말 좀 해줘. 속닥거리지 말고. 0이지, 0. 얘가 0이네. 그럼 끝났네. 둘이 더한 2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네. 나오겠다. 그럼 사인 10제곱 세타를 구해달래. 이거 이 상태로 쓰지 말고 제곱하면 좀 편한 거 맞니? 사인 제곱이 얼마니?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럼
그럼 사인 10제곱은 이거 5제곱이니까 3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코사인도 똑같지. 코사인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10제곱도 32분의 1이겠네. 그래서 32 더하기 32에서 64가 답이다. 조금 쪼잔한 문제야. 별로 막 이렇게까지 문제를 잘 내지는 않을 텐데, 뭐 내시는 얼마든지 쪼잔하게 낼 수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 차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변형 이용해서 합이 주어져 있으면 차를 구하거나 차가 주어져 있으면 합을 구해서 연립을 좀 쉽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 염두하고 있어야 돼. 내신에서는 꼭. 32랑 33번은 내가 33번만 할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귀찮음을 꼭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3번만 해줄 테니까 32번 꼭 좀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랑 탄젠트가 뭐랑 똑같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똑같다는 결국 이거밖에 없거든. 분수가 나오면 통분 잘하면 되고 인수분해 잘하면 되고, 하나 좀 팁을 주자면 이거 지금 같은지 다른지를 봐달라는 거잖아. 너무 좌변을 우변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좌변을 우변으로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잘 안 보이면 우변도 같이 바꿔버릇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딱히 없거든.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쪽 오른쪽이 복잡하게 되어 있거나 탄젠트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도 같이 바꿔버릇하라고. 그럼 좀 편해질 거야. 33번 봅시다. 1번부터 볼게. 분수잖아. 빨리 통분합시다. 통분할게. 그러면 잘 봐봐. 1 S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될 거고,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되겠지. 곱할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1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사인 될 거야.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라고? 이거 1이라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바뀌어?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약분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뭐만 남아? 코사인 세타분의 1만 남겠다. 그래서 1번 맞네. 자, 2번. 탄젠트가 나오면 항상 치환의 버릇 할 거라고. 치환의 버릇 할 거야.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지. 여기 먼저 써볼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랑 똑같아. 탄젠트는 거의 바꾸고 간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를 봐봐. 얘를 2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면 전개하기 너무 귀찮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라고. 이거 빨리 보고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뭐랑 똑같아?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럼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니? 2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지? 이걸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2 코사인 제곱, 곱하면 약분돼서 2 사인 제곱. 그럼 얼마? 2가 되겠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그래서 얘도 맞겠다. 3번 계속 바꾸는 거야. 뭐 여기가 지금 사인에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바꿀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겠어? 이거 넘기면 1 마이너스 여기 써있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랑 똑같다고. 얘가 뭐랑 똑같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바로 나오네. 얘도 맞네. 4번. 전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될지가 보이지? 보여? 이렇게 해버릇 해야지. 얘 지금 2로 묶으면 2배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도 2로 묶으면 이렇게. 그러면 2랑 2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지? 차근차근 해볼게.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곱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보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뭐니? 사인 제곱 빼기 1은? 아니, 사인 제곱 빼기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곱하면 4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도 되겠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겠네.
이런 거는 꼭 뒤에 있지. 사실 틀렸다는 걸 보이기가 좀 힘들어. 이게 딱 해서 안 되면 이거 안 되나? 뭔가를 바꾸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좋아. 그래서 안 되는 거 같으면 딴 거 빨리 해봐. 삼각함수는 늘 그래. 늘 그러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 만드는 게 좋아. 안 되는 거 찾는 거는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35번. 다 왔어 이제. 자, 35번도 전형적으로 탄젠트를 바꾸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 얘도 이제 힌트들이 다 있어. 문제에 다 힌트들이. 참고로 이거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 문제니까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얘는 뭐가 힌트냐면 이게 힌트야. 여기 지금 분모가 코사인이거든. 얘는 분모가 사인이야. 선생님이 일부러 아까 좀 봤는데 탄젠트 세타가 뭐랑 똑같니?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분모가 알아서 코사인으로 통일이 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아까 뭐라 그랬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 그랬잖아. 아니 코사인 세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도 바꾸면 분모가 사인 세타로 통일이 돼. 그러니까 바꾸는 게 이득이겠네. 바꾸는 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바꿀 거야.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얘네 2를 좀 다 묶을게. 선생님이 2를 다 묶을게. 2 뽑아낼게.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1이야. 그럼 잘 봐봐. 통분을 할 거야. 2배에 여긴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코사인 세타 분의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더하기 1이야.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너네 참고로 식 좀 잘 써. 막 쓰지 마. 이런 문제들 막 쓰다가 큰일 나.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빨리 뭘 볼 수 있어야 될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연습하고 와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 지금 딱 보면 무슨 느낌 드니? A는 부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B랑 C는 부호가 바뀌지. 맞아? B랑 C는 부호가 바뀌어.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에 B 마이너스 C를 짝으로 맺고 A에 얘네 둘을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그럼 얘는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 합차가 나타난다고. A 플러스 요놈 A 마이너스 요놈. 지금 이게 딱 그거야. 봐봐. 코사인은 부호가 바뀌었지. 사인도 부호가 바뀌었지. 근데 1은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어야 돼? 2배에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빨리 앞으로 빼야 된다고. 1에 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어.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놓고 오른쪽은 그럼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쟤 이제 합차로 편하게 전개가 되는 거야. 2배에 분모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1 빼기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얘도 또 식이 많이 보는 식이야. 왜냐면 편하거든. 그래서 전개해 볼게. 1에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없어진다고. 또 없어진다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니? 그러니까 뭐만 남아? 한 번만 더 쓸게. 2배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2배의 사인 코사인 코사인만 남는다. 그래서 또 약분돼 사라지네. 답은 얼마? 4가 답이다. 그럼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되게 간단하게 바뀌잖아. 이거 교과서에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거든? 막 이렇게 5로 바꾸나? 응?
그만큼 유명한 식이야. 되게 간단해지는 걸 보여주는 유명한 식이거든. 너네가 연습해보길 바라는 식이라서 꼭 써봐야 돼. 그 다음에 37번. 세 문제밖에 안 남았다. 37번 잘 볼게. 잘 봐봐. 잘 볼게. 뭐를 해야 될지, 내가 뭘 해나가야 될지 차근차근 봐야 되는 문제야. 차근차근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지금 저놈의 두 실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래. 그럼 우선 근각에서의 관계를 빨리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간단한 문제구나. 얘 말고 다른 문제랑 내가 헷갈렸다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a지. 그럼 합 알고 곱이 문자야.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또 제곱의 합이 1밖에 없다.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할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제곱의 합 더하기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럼 더한 게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얘는 1 더하기 2배에 곱한 거.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되나? 맞니?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3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38번인데 38번하고 헷갈린 건가? 아니네. 38번 이것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수업하면 알려주는 게 있거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쓸 수 있으면 써도 좋고 모르면 안 써도 돼. 절대 억지로 쓸 필요 없어. 어제도 선생님이 모르면 억지로 쓰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꾸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해 안 되면 난 쓰면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거든.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차라는 건 뭐니?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자, 문제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뭘 써서 문제를 푸냐면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뭐에 도움을 받는 거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이 뭐랑 똑같아? 그냥 x 제곱이랑 똑같아.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 절대값 항상 0 이상인데 제곱해도 항상 0 이상이니까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굳이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도움을 받냐면 제곱의 도움을 받는 거야. 제곱의 도움. 그럼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는 두 근의 합의 제곱에다가 뭐 빼면 돼? 두 근의 곱 4배 빼면 돼. 그럼 내가 합도 알고 곱도 아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그래서 보통 차가 나오면 차의 제곱을 합의 제곱에서 곱 4개 뺀 걸로 구하면 된다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랑 수학을 안 해서 좀 안타까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근의 차랑 관련된 문제를 사실 생각보다 많이 봐. 되게 많이 보거든. 그래서 나는 좀 상위반 친구들한테는 이걸 좀 가르치는 편이야.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내가 근의 공식 한 번만 써볼게.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니?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디스크리미넌트라서 d라고 쓰잖아. d라고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저게 짝수면 어떻게 될까? 너네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쓰잖아. 이게 사실 4분의 d는 아닌데 d를 4로 나눈 것처럼 표현하잖아. 짝수 판별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짝수 판별식이 d 프라임이라면
이거에 4배한 게 D랑 같아서 그래. D랑 같아서 그래. 짝수 판별식 4배 하면 판별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짝수 판별식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의 루트의 4D 프라임이 된다고. 그 짝수 판별식이면 이게 4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짝수 판별식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쓰려면 저렇게 된다고? 그럼 봐봐. 근 하나는 이렇게 써볼게. 플러스 루트 D. 나머지 근 하나는 이렇게 놔볼게. 그럼 지금 알파가 확실히 큰 거지. D를, 루트 D를 더한 거고 루트 D를 뺀 게 베타니까. 그럼 두 근의 차는 뭐가 되니? 여기서 요거 빼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여기서 요걸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뭐야? A분의 루트 D야. 최고 차이의 수분의 판별식이거든. 루트 판별식. 근데 사실 판별식 문제가 두 근의 차랑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걸 쓰면 많이 계산이 좀 간단해지겠지. 만약에 짝수 판별식을 쓸 거면 이렇게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 안 되면 쓰지 마. 억지로 쓰지 마. 나 지금 딱 보자마자 와 저랬네 라고 하면 써. 근데 맞나? 하면 절대 쓰지 마. 그냥 이렇게 해. 이거 한다고 다이나믹하게 빨라지지 않아. 다이나믹하게 빨라지지 않으니까 이거 쓰면 돼. 다만 사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라 1초 1초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킬러 문제를 푸는 시간을 벌어주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좀 된다 하는 친구들은 쓰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 둘 다 할 거야. 둘 다 할 거야.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3이래. 두 근의 차가 3이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럼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라고. 그럼 나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제곱하자라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3의 제곱 9가 돼야 돼. 그럼 얘를 합과 곱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지. 내가 합과 곱을 알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의 요놈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 2 사인 세타 빼기 1이야. 두 근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합도 알고 곱도 아니까 얘를 빨리 합과 곱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4개 뺀 거랑 같아. 더 이상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계산 노가다의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럼 요 놈의 제곱 바로 쓸게. 이거 제곱하면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1 에다가 이거 4개 뺄 거니까 4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4 사인 제곱 세타 4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계산하면 4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사인 더하기 5가 된다고. 이게 얼마래? 9래 9. 얘가 9래.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다? 1이 나오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사인 세타가 1인 거 생각해봐. 아까 사인 세타 뭐라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y좌표지. y좌표가 1 되는 거 여기밖에 없잖아. 몇 도? 90도? 2분의 파이가 답이다. 그냥 이렇게 해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걸 알려준 거는 나온 김에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사실 내가 이제 뭘 어디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여기지 여기. 그럼 각 몇 도? 270도? 2분의 3파이가 답이네. 태민이 맨 뒤에서 잘 들어주고 있구만.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저걸 알려준 이유는 그거야. 수학에 유행이라는 게 있어. 유행.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인터넷 인강 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끌고 와야 되니까 자기들만의 이런 방식들을 되게 많이 만들려고 해. 근데 사실 이게 음지에서는 이미 다 여기 아름 다 쓰던 것들이야. 음지라는 건 경시대회 영역에서 다 쓰던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2차 함수의 거리곱이라는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3차 함수에서 비율관계, 4차 함수에서 비율관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저런 걸 다 써. 안 쓰는 친구가 없어 사실. 최상위권 애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업 연구를 하거나 하다 보면 비반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냥 담백하게 문제 풀라고. 기교 같은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그냥 기교 그런 게 아니고 담백하게 정석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목표인 반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 너네도 저런 걸 들을 권리가 있어. 그렇지 않니? 우리도 저런 거를 내가 강제로 너네들 쓰라는 게 아니라 수학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너네도 알 권리가 있다고. 그거를 너네 걸로 만드는 건 이제 너네가 선택하는 영역이야. 근데 너네가 그거를 너네가 결정해야 될 영역이지 애초에 너네들한테 말해줄 필요도 없다. 난 그거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가르치지 않잖아. 실제로 이거 말고도 많아. 근데 그런 거 너네들 안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 정도는 써도 괜찮다. 한번 해볼게. 한 번만 해보자고. 한 번만 해볼게. 어차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빨라지지도 않아. 두 분의 차가 3이래. 3은 뭐라고? 최고차의 해수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이게 헷갈리면 근해 공식으로 만든 거야. 근해 공식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최고차에서 1분의 루트의 판별식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4배. 그럼 양변 제곱하면 바로 아까 그 식이 나오겠지. 변형식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2줄 아껴주는 거지. 2줄 아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쌓여서 너네가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힘이 돼. 나는 그걸 믿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수열할 때 진짜 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걸 너네들한테 전수를 할 거야. 그런 걸 너네가 너네 걸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네 무시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네한테 그런 거 알려주지 말래. 못한다고. 어차피 안 한다고.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 그런 걸 못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다. 자, 40번 봅시다. 이거의 두 실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요 놈의 값을 구해달래. 이거 딱 보자마자 세제곱의 합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제곱 변형식 필요하겠구나. 세제곱 변형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나는 무조건 요것만 쓰거든. 괜히 부호 헷갈리게 딴 거 쓰지 마. 이거 쓰겠구나 하면 된다고. 이거 쓰겠구나. 그럼 봅시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써볼게. 근각의 세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야? a분의 3이야. 두근의 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지금 얼마냐면 a분의 4야. 아까랑 뭐가 달라?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a가 뭔지 모르니까 값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부터 해야 돼? 저거 할 게 아니라 a부터 찾아야지. 내가 여기 괜히 a라고 써가지고 헷갈리겠네. 빨리 a부터 찾아야 돼. 뭘 쓸 거야?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거밖에 어차피 못 써.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밖에 어차피 못 쓴다고. 그럼 잘 따라와야 돼. 이거의 합의 제곱 a제곱분의 9가 되겠지. a제곱분의 9는 1 더하기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a분의 8이야. 빨리 무슨 생각 들어? 들어야 돼? 분수 너무 싫다. 등식이니까 뭐 하고 싶어? 양변에 a제곱 곱하고 싶은 거지. a제곱 곱합시다. 그럼 여기다 a제곱 곱하니까 a제곱. 여기다 a제곱 곱하니까 8a. 여기다 a제곱 곱하면 9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9는 0이네. 그래서 a가
9 또는 마이너스 1, 이제 9,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9 또는 1이 나와.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뭘까? 자, A에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얘 얼마 나오니? 3 나오는 거 맞니? 이게 지금 이상해야 된다고. 이게 이상해야 돼. 왜?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거 세터 누가 뺐어?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 뭐를 못 넘니?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y좌표가 사인 값이고 x좌표가 코사인이야. x좌표 커봤자 얼마야? 1이야. 작아봤자 얼마야? 마이너스 1. y좌표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커봤자 얼마?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둘이 더해서 3이 될 수 있겠어? 얘 커봤자 1이고 얘 커봤자 1인데? 심지어 둘 다 1인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A는 절대 1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인 거지. 걸러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뭐야? 반드시 마이너스 9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한 번만 쓸게. 27, 아니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 쓸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은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3배의 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된다고.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은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더하기 3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제발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마. 문제에서 뭘 구하래? 마이너스 27에 저거 곱하래. 구하래.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7 곱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7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안 건들게 그냥.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7 곱하니까 얘 1 되지?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27 곱하면 봐봐. 이게 지금 플러스인데 27 없어지지. 마이너스만 붙겠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은 1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대충 예상했던 시간이고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우선 첫 번째로 스텝 1 고치기. 제발 다시 해보라는 거야. 다시 해보라는 거라고. 다시 해봐야 돼. 특히 식계산. 나 진짜 다시 엄포를 놓치면 안 도와줄 거야. 식계산은 안 도와줄 거야. 접근하는 거 안 되는 거는 내가 도와줄 거야. 당연히. 접근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도와준다는 거 테스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문제 하다가 안 되는 건 당연히 다시 갖고 와서 질문해도 되고. 우리는 스텝 2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 스텝 1 고치면 나한테 와서 검사는 안 할게. 믿을게. 답안지 줬으니까 내가 채점하고 와서 다 된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들은 테스트 가져가서 보고 통과하면 가면 됩니다. 테스트는 23문제인가? 그렇고 당연히 스텝 1 했던 거 숫자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수업 잘 들었고 오늘 수업 잘 복습해보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하고 쉴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서 쉴게. 여기서는 조용히 해줘. 문제 푸는 친구들 있으니까.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